많은 학생들이 요청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고. 그래서 저도 빨리 준비를 하고 싶었는데 내용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정리하느라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늦게 올려드렸지만 지금부터라도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정말 몇 달 안 남았다 생각하면 마음이 답답하겠지만 우와, 몇 달이나 남았어? 라고 생각하고 매일매일 충실하게 공부하시기 바래요. 자, 일단은 이제 1학기 기말고사 이후에 수능 영어 완벽 대비, 맞춤형 전략과 그리고 효과적인 학습 방법. 자,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전방위로 다 말씀을 드릴 겁니다. 좀 길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훑어보시고 만약에 이거 너무 긴데? 나는 나한테 필요한 부분만 좀 봐야겠어 하면 그 부분만 클릭하셔서 보셔도 되고요. 알겠죠? 저는 일단 수능 특강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수능 완성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중심으로 약점을 보완하고 강점을 극대화하는 맞춤형 학습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적게 풀고 오답 복습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왜 적게 풀고 오답 복습하는 것 이것을 뒤에 굳이 달았겠습니까? 바로 이게 더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지금 기출문제 100날 푸셔봐야 많이 효과가 없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작년부터 그랬는데요. 문제 출제 경향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휘 수준 많이 올라갔고요. 이것은 듣기에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예전에는 듣기를 다 맞았는데 듣기를 이제 점점 많이 틀리는 학생들이 또 많아지고 있어요. 이거는 난이도를 어떻게든 올리겠다라는 이제 출제원의 의지 아닌가. 그리고 수능 특강만 보더라도 수준 옛날보다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기출문제 많이 풀어서 내가 뭐 몇 개 틀렸어, 몇 등급이야, 이거 아무 소용없다는 것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변해가는 추세에 발맞춰서 먼저 앞서가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자면 우리가 이 수능이라고 하는 것에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수능에서 가장 중요한 것 논리력입니다. 그리고 구조화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지문을 구조화해서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스킬에 관한, 문제 푸는 스킬에 관한 그런 것들을 이제 강의하시는 선생님들도 꽤 계세요. 근데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왜 그렇게 틀렸는지, 그리고 다시 풀었을 때 나는 어떻게 나의 사고를 교정하고 무엇을 봤는지 이것을 먼저 좀 챙겨보셔야 됩니다. 단순히 많은 문제를 풀고 나 많이 풀어봤는데 내가 푸니까 계속 나는 몇 개밖에 안 틀리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상당히 초등적으로 접근하시는 겁니다. 적은 양이라도 철저한 오답 분석이 성적 향상에 더 효과적입니다. 이거는 저도 겪었던 거예요. 그래서 양측이 정말 위험합니다. 지금 이제는 위험합니다. 아직도 옛날 선배들이 많이 푸니까 발전하더라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걸 듣고 많이 풀려고만 노력하는 학생들 꽤 보이는데요.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적게 풀지만 철저하게 오답 분석하는 것 저는 정말 강력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유형과 함정이 있단 말이에요. 수능 영어는. 그래서 오답 분석을 통한 약점 보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질보다 양이에요. 많은 문제를 틀려도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면 효과가 없어요. 근데 같은 실수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제 사고의 오류가 많단 말이야. 이 사고의 오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걸 바로잡지 않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고의 오류가 학습화가 돼서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걸 끊기 위해서 학습화가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한다? 오답 복습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틀린 문제를 철저하게 분석을 하고요. 그러면 유사 문제에서 실수를 줄일 수가 있어요. 이게 수능 문제의 접근법이에요, 여러분. 고득점자의 비결들을 보면 특히나 제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수능 영어 고득점자들은 오답 노트를 활용한 집중 학습을 실천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릴 때부터 워낙 언어 감각이 있어서 잘할 수밖에 없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 친구들은 언어 감각이 좋은 것뿐이고요. 머리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알겠지? 너무 이과형으로 머리가 되어 있다면, 사고 구조가 되어 있다면 사실 이 영어나 국어나 참 이 언어 학습은 정말 따라잡기가 어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은 결국엔 논리다. 결국엔 논리다. 그리고 이 지문을 구조화해서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것 또한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과형 머리로도 충분히 접근을 할 수 있고요. 알았죠? 그래서 오답 노트 활용하는 거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자세하게 써야 됩니다. 자, 제가 이제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드릴 겁니다. 오답 복습 방법을 보자면요. 일단은 유형별로 분류를 먼저 좀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모의고사, 모고 성적표라던가 이런 거 보면서 많이 틀린 유형을 꼭 본인이 숙지하셔야 됩니다. 나는 이게 약해. 그러면 내가 이제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을 풀면서도 분명히 틀리는 게 계속 반복이 될 거예요. 그 유형이. 틀린 문제의 유형을 일단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듣기 같은 경우에는 화자의 요지 파악이 있고 청자의 반응을 묻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것들은 청자의 반응입니다. 제가 이것은 그 듣기 학습 어떻게 해야 되나 거기서 말씀을 충분히 드렸기 때문에 더 말씀은 안 드릴 거고요. 자, 이것 외에도 또 여러분들 힘들어하는 것 많은 유형들이 있는데 보면 이제 뭐 담화문이라던가 프레젠테이션 하거나 뭐 설명하거나 강의하거나 이런 것 그리고 안내문은 조금 그나마도 좀 쉽게 보긴 하는데 정보 파악이라던가 계산 요 문제에서 또 많이 틀리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여러분들이 내가 듣기를 많이 틀렸다면 듣기에서 어떤 유형을 많이 틀렸는지를 보셔야 되고요. 독해에서는 뭐 우리가 워낙 문제 유형 많이 언급을 하잖아요. 선생님이 지금까지 수능 특강을 강의하면서도 모고 강의를 하면서도 어떤 유형으로 나올 거예요. 어떤 유형이 될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죠. 그죠? 자, 주제, 제목, 요지와 함의 추론, 그리고 어법, 어휘, 빈칸, 순서, 문장의 위치, 요약문, 불필요한 문장 고르기까지 해서 우리가 상당히 많은 유형을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사실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뭐냐면요. 주제, 제목, 요지예요. 왜냐면 이 함의 추론도 결국엔 주제, 제목, 요지에서 벗어나는 것. 주제와 요지에서 벗어나면 답이 아니에요. 함의 추론도 결국은 주제입니다. 그리고 빈칸도 결국은 주제예요. 또한 순서와 문장의 위치는 굉장히 비슷합니다. 문제 푸는 방식이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불필요한 문장도 순서, 문장의 위치와 상당히 비슷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 주제에서 벗어난 것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겹친다고 볼 수 있어요. 주제요와 그리고 순서, 문장의 위치가 겹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바로 불필요한 문장이다. 그것 외에 어법이라던가 어휘라던가 자 이런 것들은 또 봤을 때 여러분 요건 좀, 또 푸는 방법이 다르죠. 그리고 요약문도 어떻게 보면 이것 또한, 그렇지. 어떻게 보면이 아니라 이것 또한 주제, 제목, 요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주제, 제목, 요지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이 글을 전체적으로 잘 알아서 핵심을 파악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분류하시는데요. 일단은 공부 시작하기 전에 모고 성적표부터 보시고, 알았죠? 모고 성적표부터 보고 나서 내가 무엇을 많이 틀렸는지 꼭 숙지를 하세요. 자, 그리고 원인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단순한 실수인가, 개념 이해 부족인가, 그런 문제 유형에 대한 기본적인 접근 방식을 얘기하겠죠. 접근 방식을 모르는 것 아닌가. 그럼 이거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론 선생님이 수능 완성 수업에서도 얘기를 해주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수특이랑 수안에서 그 유형의 첫 페이지를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가 아주 상세히 작은 글씨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조차 읽지 않고 그 유형을 정복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알았죠? 자, 그래서 꼭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어휘력 부족인지. 이것 말고도 굉장히 많아요. 뭐 문법이 안 돼서 독해가 안 됐다라던가, 응? 독해. 네, 이 독해가 문법하고 연결이 되기도 하고요. 아니면 국어력이 약해서, 국어적인 능력이 약해서 지문의 전체적 내용을 아우르기 어렵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인 분석을 철저하게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저는 그거 어떻게 혼자 해요? 학원도 안 다니는데요. 하시는 분들이라면 틀린 이유를 일단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록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거 다음에 보여드릴 거예요. 알았지? 그러면서 개념 정리나 어휘 학습의 필요 여부를 결정을 하시고요. 자, 요 개념 정리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수완에서도 다뤄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알겠죠? 그리고 어휘 학습이 필요한 학생은 이 설명글에 보시면 선생님이 어원학습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게 있습니다. 아주 기초적인 교재이지만 그 교재조차도 제대로 학습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휘력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그 어휘 학습 방법 제가 이제 능률복화 어원편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교재로 충실하게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 그 어휘조차 모르는 학생들이 상당수예요. 근데 그 어휘들은 모르면서 그냥 뭐 수능 기출 2000 뭐 이런 것들 자꾸 보시고 하시면 도대체 외우는 게 외우는 것 같지가 않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될 겁니다. 우리가 어휘가 부족하다고 하지만 사실 이 어휘, 수능에서 중요한 거는 어휘 추론력이에요. 그 어휘를 보고 문맥을 보고 추론해낼 수 있어야 되거든, 의미를. 근데 그걸 정말 다들 너무 못하기 때문에 저는 능률복화 어원편을 계속해서 보게 합니다. 어근과 접두사와 접미사 이것 가지고 어휘 추론력 충분히 늘릴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답 노트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요. 전용 노트를 하나 마련하시면 좋아요. A4 크기의 노트를 추천합니다. 왜 그런지는 뒤에서 보실 거고요. 나만의 교재를 만든다라는 느낌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틀린 문제와 정답, 해설, 개념 관념을 정리하는데 자, 여기서 해설이라고 하는 것은 답지에 있는 것을 적으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뒤에서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오답노트 복습하는 것 요거 상당히 중요한데요. 하루 뒤에 보고 3일 뒤에 보고 주말에 한 번 더 보고 하는 식으로 일주일 후에 보고 하는 식으로 시간차 학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 알고 계시죠? 그래서 계속해서 또 까먹어요. 내가 공부했던 거 또 까먹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능 특강 그냥 한 10강에서 15강만이라도 제대로 공부해두면 저는 사실 다른 거 필요 없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그 모든 걸 보고도 틀리는 거예요. 문제를 풀고 채점을 하고 그냥 수동적으로 학습을 하기 때문입니다. 학습법을 잘 모르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학습법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특히나 이 시간차 학습 너무 중요한 거니까. 꼭 기억해 두시면서 유사 문제 풀이를 하는 건 좋은데요. 그냥 너무 많이 난 빈칸에 틀렸으니까 빈칸 100문제 풀 거야. 큰일 납니다. 시간 없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아까부터 뭐라고 얘기했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군요. 잘못된 사고 방식을 계속 내가 재학습을 하는 겁니다. 100문제씩 푸는 거는 그거 의미 없어요. 오답 노트로 내가 정말 힘든 것들을 잡아가고 내가 있는 사고의 오류를 없애가는 것으로 학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너무 많이 같은 유형의 문제만 푸는 것은 비추한다라고 하는 것. 특히나 수능을 이제 이렇게 몇 개월 남겨두고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답 노트에 예시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자, 제 학원에서 정말 충실하게 학습한 친구들의 노트를 빌려와 봤습니다. 여러분, 저는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형태는 바로 이러한 1번의 형태입니다. 일단은
요 페이지는요, 그 A4 노트를 이렇게 폈을 때, 여기 부분에다가만 표시하라고 해요. 이 페이지만 쓰라고 합니다. 이 페이지, 그 옆에 왼쪽은 과감히 버려라. 그리고 이런 식으로, 자, 이쪽에는 틀린 문제를 붙이고, 이쪽에는 어휘. 그리고 이 틀린 지문에서 그 문장을 다 넘버링을 시킵니다. 그러면, 선생님 넘버링이 뭐예요? 라고 하면 1, 2, 3, 4 이렇게 번호를 매기는 것을 얘기합니다. 지금 이렇게 했죠?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쓰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국어도 되게 잘했던 학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해석을 좀 잘했어요. 근데 굉장히 꼼꼼하게 열심히 수업을 했죠. 그죠? 근데 이렇게 하면 뭐가 좋으냐면요. 왜 선생님이 이쪽 페이지에 이렇게 하라고 하죠? 여기 밑에 이제 해석 쓰는 거고. 선생님, 왜 이 페이지만 쓰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요. 여러분, 딱 눈을 여기다가만 두는 거야. 요 어휘 부분에다가만 두고 촤르르 넘기잖아? 그럼 넘기면서 계속 내 시선은 여기에 고정돼 있어. 요 어휘가 있는데 고정이 돼 있고 넘기면서 계속 보는 거야. 그것 또한 학습법이에요. 제 시선을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페이지만 넘기면서 계속 보는 거야. 페이지만 넘기면서 시선을 옮기지 않고 내가 이렇지 또 넘기고 이렇지 내가 이 어휘 몰랐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는 이런 형식으로 꼭 오른쪽 페이지에다가 하되 요 구획을 확실하게 이렇게 좀 정해서 하라고 많이 잔소리를 합니다. 그런데 되게 웃기는 거는 이 친구는 이거 다 잘해놓고 글씨 되게 이쁘게 썼는데 자 봐봐. 틀린 이유. 해석은 대강 됐었는데 보기 단어의 뜻을 몰랐음. 여기 선지 어휘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이 틀린 이유가 자세하지 않아.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뭐라고 하는 학생입니다. 그러나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글씨는 예쁘지 않아도 이 친구는 이렇게 또 잘 지켜줬어요. 하지만 눈을 이렇게 고정시키고 계속 빠르게 볼 때는 이렇게 좀 흐리게 혹은 작게 쓰면 그러면 잘 보이지 않아요. 전 좀 그게 크게 어휘는 특히나 크게 좀 또박또박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자, 이렇게 넘버링해서 각 지문 문장 넘버링해서 이렇게 할 때도 저는 그냥 굳이 아까 그 친구처럼 완전 번역체로 쫙 깔끔하게 하는 것보다는 뭐뭐 했다, 뭐뭐 하는 뭐 이런 식으로 뭐뭐 했던 이렇게 그냥 해줘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완벽하게 다 독해를 무슨 번역하듯이 하지 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계속 그런 잔소리 많이 했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고른 답 꼭 써주고 틀린 이유. 자,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다 복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문제 푸는 상황에서의 자신의 생각을 복기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자세하게 써주는 겁니다. 최대한 자세하게. 그래서 생각했다, 그리고 고민하다, 찍었다. 어머, 좀 좋아. 왜 틀렸는지. 그리고 나서 그런데 해석해보니 풀면서 놓쳤던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저는 한 줄 독해를 꼭 시키는 거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잘 못하면 잘 해석이 안 되면 내가 이제 막 설명을 해주곤 하는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년도 하고 올해년도는 모의고사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알았지? 제가 다 수업을 했으니까 한 번 더 들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찾아가지고 문항별로. 그래서 이렇게 해서 되게 꼼꼼하게 단어가 헷갈리니까 긴장해서 계속 보는 언저리에서 헤맸던 것 같다. 이런 심리적인 것까지 다 적는 거예요. 문제 푸는 상황에서의 나의 어떤 그 생각을 복기하고 그걸 그대로 적어서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겠다. 이것을 이렇게 쓰고 나서 이것을 그 다음날 그리고 사흘이 지나서 일주일이 지나서 계속 본다고 생각해봐요. 내가 이렇게 문제를 푸는구나. 난 저러지 말아야겠다.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답 노트는 이렇게 A4 크기 노트에 보통 이렇게 저는 오른쪽에다가만 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말을 듣지 않은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이 학생도 아주 멋지게 오답노트를 했는데 한번 마지막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이 친구는 이렇게 양쪽으로 했습니다. 근데 단어를 안 해서 난 좀 속상했는데 단어 다 여기다 해버린 거야. 한 번 더 정리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냥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냥 지나갑니다. 근데 어쨌든 이 친구도 이렇게 널찍널찍하게 써서 자기가 어떤 부분이 왜 해석이 안 됐는지를 굉장히 꼼꼼하게 살피고 있어요. 그래서 양쪽에 써도 상관은 없는데 어휘는 꼭 좀 적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선생님 제가 이 어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give rise to를 계속 몰라.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데 나 이거 지난번에 내가 여기다 썼으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냥 여기다 쓸 때는 계속해서 쓰세요. 명확한 의미가 떠오르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냥 다 적으세요. 계속 이렇게 반복을 거듭하다 보면 그 과정만으로도 외워질 겁니다. 무엇으로 이어지다, 어떠한 결과를 낳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는 명확한 의미가 떠오르지 않으면 무조건 적으시기 바랍니다. 몇 번이고 반복하면서 하다 보면 암기가 된다. 알았지? 저는 이 친구의 어떤 방식을 좋아하냐면요. 이렇게 정답인 이유와 왜 2번이 틀렸는지에 대해서 또 이렇게 꼼꼼하게 쓰기 때문에 또 좋아하긴 합니다. 그러나 제가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건 해설식보다는 뭐가 좋아? 바로 나의 문제 푸는 상황, 그 상황을 복기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가끔 이제 남학생들이 많이 그러는데 단어를 몰랐다. 아니 그러면 단어를 몰랐다 이렇게 쓰면 어쩔 건데. 단어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 장난하냐고 그러지 마시고 몇 번째 줄에 몇 번째 문장에 무슨 것을 무엇으로 착각했다. 혹은 그렇게 해석했다. 그래서 답이 뭐 이렇게 나왔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적어주셔야 돼요. 근데 내가 이렇게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너 왜 이렇게 썼어? 라고 했을 때 선생님 어쩔 수 없었어요. 그렇네. 라고 인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뭐예요? 시간이 없었다 라고 할 때입니다. 그건 차차 줄여가야 돼요. 차차 줄여가야 되고 그 시간 배분에 대해서도 선생님이 지금 구상해놓고 있는 게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열심히 달릴 때. 자, 이렇게 해서 오답노트 예시 3가지를 보여드렸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오답노트를 해봐야겠다 아시겠죠? 자, 이제는 영어 학습, 정말 지문 학습, 그리고 문제 푸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이제 방면으로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우리 지문을 접했을 때 문장을 제대로 읽을 수 있나요? 그거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영어 독해의 기본은 문장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거예요. 문장 구조를 파악하지 않고 그냥 대충 단어만 보고 의미를 추측하는 오류를 범하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싫어서 수특 수업, 모고 수업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학생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독해하는 방법을 따라와봐 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주어, 동사부터 찾습니다.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찾기 연습하는 것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따로 하시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저도 여기에다가 내용을 더 붙여서 예문을 붙여서 한번 보여줄까도 생각을 했지만 이건 유튜브 제 채널에 있는 그 어떤 수업을 들으시더라도 그 어떤 문장에서라도 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그걸 들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여기에서는 학습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집어드리는 거니까요. 자, 문장 구조 파악하는 거 너무 중요해요. 만약에 문장 구조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 수업 중에 궁극의 문법이라고 있습니다. 궁극의 문법이라고 하는 데서 문장의 형식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문장의 형식이 있거든요. 한번 봐주세요. 이게 어렵다라고 하면 그 앞에 품사부터 문장 성분까지 한번 봐주세요. 지금 내가 이
그냥 딱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을 펴고 아니면 모고 지문을 펴고 그 문장의 주어, 동사, 목적어를 잘 찾을 수 없는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저는 이 수업을 꼭 들어보시라고 강력 추천해 드립니다. 말이 너무 많아서 좀 긴데요. 말이 길어. 말 못하나 보다. 왜 이렇게 말이 많은지 모르겠어. 자, 문장 구조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 문장 요소의 이런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단어를 알아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주어가 먼저고 그 다음에 동사 오고 주어가 동사한다. 뭘 하면은 여기에 목적어가 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문장에서 전치사구라던가 그럼 전치사구, 뭐 in, from, to, with 많잖아요. 얘네들은 항상 괄호하는 연습을 하세요. 요거 전치사구만 괄호만 하더라도 문장에서 중요한 문장 성분,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가 그대로 남게 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요 수식어도 괄호하시면 좋아요. 수식어구. 선생님 수식어구에 무엇이 있나요? 라고 한다면 분사구랑 그리고 관계절이 있죠. 자, 얘네들도 괄호를 하시는 습관을 들이는 게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식어와 피수식어 관계를 분석해 보는 것, 그리고 복문과 중문이라고 했는데요. 사실 이걸 하기 전에 구와 절의 차이부터 먼저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 다 여기 문장의 형식에 선생님이 다 넣어놨고요. 다만 복문과 중문을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한다면 중문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and, but, or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대등한 절들이 연결되어 있을 때 대등한 절 혹은 문장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이제 중문이라고 하고요. 복문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관계절 같은 안고 있는 절이 있는 그런 문장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 말은 이렇게 썼지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서 많이 썼지만 복문과 중문 같은 거 수능 지문에 나오지도 않고요. 그냥 그러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만 이해를 하는 거예요. 대등한 절이 연결될 때도 있고 이런 관계절이라던가 분사구가 있을 때는 자 이거는 복문에 가깝다. 복문이다. 관계절 같은 경우엔 확실하게 복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속된 절이라고 하니까 분사구 같은 경우에는 복문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분사구는 그냥 이렇게 명사를 수식하는 수식어구일 뿐이죠. 자, 어쨌든 여기 내가 이 말 괜히 쓸까 말까 되게 고민하다 쓴 건데 어쨌든 우리가 문장을 잘 분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문장 분해는 선생님이 모든 지문 수업에서 항상 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제가 하는 것을 한 지문 10개만 보시면 바로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제 이건 이렇게 되겠구나 저렇게 되겠구나 분명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에 너무 꽂히지 마시고요. 구와 절의 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문장의 형식에 나와 있기도 하고 문장 성분에도 나와 있을 거니까 꼭 한번 보시기 바라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주어 동사, 목적어 찾는 것 이것부터 먼저 하시면서 전치사구 괄호하고 수식어구 괄호하는 것 이건 연습 그리고 주어 동사 찾는 것까지 요 세 개가 내가 제대로 될 수 있는가 할 수 있는가를 좀 보시고요.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 제 수업 들으시기 전에 문제 먼저 푸셔야 되고요. 문제 푸시면서 한번 시도해 보세요. 여기가 주어고 이게 동사고 이거는 전치사구니까 괄호하고 한번 그렇게 먼저 해보시고 제 수업을 듣는다면 상당히 도움 많이 될 겁니다. 자, 여기 다시 한번 또 제가 잔소리를 해놨죠. 긴 문장은 주어, 동사, 목적어 순으로 끊어 읽으며 수식어구는 나중에 처리합니다. 복잡한 구문은 단순화하자고 했어요. 단순화하는 것, 자 이렇게 전치사구나 수식어구, 괄호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알았지? 요 괄호하는 거 연습 꼭 해주시고요. 그렇게 단순화해서 핵심 뼈대 먼저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문장 구조 파악이라고 하는 것은 독해 속도와 정확도를 모두 향상시키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기술이기 때문에 먼저 이것부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나는 어휘를 몰라서 많이 힘들어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 어휘 알고 있어도 문장 구조를 모른다면 당연히 문장 해석이 안 된다는 것.
그거 꼭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 너무 많이 하는 것, 이 단어만 보고 의미 추측하는 거, 이거는 아마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너무나 영어 문제집을 많이 풀어서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남아있는 습관 같은 겁니다. 절대로 단어만 보고 추측을 한다고 해서 그 지문의 문제를 정확하게 풀 수 없으니까요. 문장 제대로 읽을 수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 선생님이 추천드린 이 수업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저는 어휘를 너무 몰라요 라고 하지만 어휘 암기하기 이전에 여러분 접속사, 연결사, 의미 파악 정리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이 수업 다음으로 올려드릴 게 바로 이 접속사, 연결사를 이제 수업을 준비해 놨어요. 그것도 정리하느라고 따는 힘들었는데 더 잘 정리하신 선생님들도 계시겠지만 제 것도 꽤 들을 만한 수준일 겁니다. 자, 접속사와 연결사는요. 문장과 문장 사이의 논리적 관계를 나타내는 다리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이 정확한 의미를 알면 글의 흐름은 쉽게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여기서 크게 인과관계, 대조관계, 부가관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보고 가시는데요. 그냥 읽기만 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이건 정말 정리를 열심히 잘해뒀습니다. 요 수업은 제가 이 영상이 업로드되고 나서 한 이틀 정도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냥 녹화를 하면 되는데요. 녹화를 하다 보면 또 욕심이 생겨서 또 고치고 계속 그러고 있는 중이에요. 제가 한 일주일 동안 이 업로드를 좀 쉬었는데 놀지 않았어. 정말 많은 걸 준비하느라 굉장히 힘들었거든. 수능 완성 수업은 다음 주부터 업로드가 될 예정이고요. 자, 이렇게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있죠. because, since, as, 그리고 therefore, thus, so, as a result, 그리고 consequently, 그리고 accordingly. 이렇게 다 준비는 해놨습니다. 자,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접속사는 지문의 논리 구조를 파악하는 데 정말 중요하고요. 대조관계, 그러나,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식의 그리고 on the other hand, in contrast, despite, in spite of, although 자 각각의 의미가 다 있고 다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좀 나눠놨습니다. 대조관계를 나타내는 접속사는 이렇게 논지의 전환점을 표시하기 때문에 또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고요. 부가관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가 정보나 논점을 추가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간단하게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어휘를 외우는데 어휘가 안 외워져요. 이거에 너무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일단은 어휘와 상관없이 내가 주어, 동사, 목적어 정도는 찾을 수 있는가, 그리고 수식어구라던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이에요. 전치사구, 괄호해서 문장의 뼈대만 남기는 거 가능한가? 이것 꼭 먼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정리할 것이 어휘보다도 지금 더 중요한 것 바로 접속사와 연결사의 의미 파악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올려드린다고 바로 이틀 사흘 후에 올려드린다고 말씀드렸으니까요. 꼭 들어주시고요. 자, 수능 지문에서 접속사와 연결사를 발견하면 알았지? 이 접속사 연결사 발견하면 잠시 멈추고 전후 문맥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습관을 꼭 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을 할 때 보면은 이렇게 특히나 however, but 이런 거 나오면 꼭 별표하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그죠? 논리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이 수능 문제 풀 때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많이 공들여서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일단은 본인이 그게 되는지도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그 다음에 어휘를 챙기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휘를 따로 학습할 시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할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영어만 하나요? 그렇지 않잖아. 일단 국어도 살펴야 되고 수학도 문제 많이 풀어야 되고 그리고 사탐이나 과탐도 있고 내년부터는 사과탐 같이 해야 돼서 지금 정말 재수는 안 하고 싶고 이것 외에도 예체능 학생들은 또 실기도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다 보면 이제 영어는 항상 좀 뒷전이더라고요. 요즘 영어는 절대평가니까. 근데 절대평가라고 쉽게 점수가 나오나요? 아닌 거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그죠? 어휘가 상당히 어려워졌어요.
듣기에서도 어휘가 어려워져서 여러분들이 많이 틀리는 겁니다. 이전보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요 한 작년도부터가 정말 영어가 본격적으로 좀 드라이브를 건다는 느낌이 들었고, 난이도를 높이는 데 있어서 어휘들도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존의 기출문제를 가지고 내가 그 기출문제 풀었을 때 2개 틀려서 1등급이어서 이런 말이 더 이상 안 통하는 겁니다. 지금 더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2년 전부터의 기출문제 외에는 아예 그 전의 것은 잘 풀리지 않습니다. 너무 정형화되어 있고 쉽거든요. 그 이후에 좀 더 수준이 높아진 것을 가지고 훈련을 시켜야지 지금 굳이 지금 예전 거를 풀면서 나는 이제 이 정도니까 괜찮아라고 말씀하시면 상당히 큰 코가 다칠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너무 얘기가 샜네요. 일단은 지금 시간이 없어. 그치? 영어가 너무 뒷전이야. 이거 다 해야 돼. 자, 우리 영어 단어를 따로 외울 시간이 없습니다. 일단은 모고 중심의 빈출 동사부터 먼저 암기하십시다. 수능에서는 약 2,000개의 핵심 어휘가 반복적으로 출제된다고 하는데 이 핵심 어휘 중에서 거의 저는 3분의 2가 동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빈출 동사부터 살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알았죠? 그래서 제 채널에 게시글 보시면은 이제 올해 초에 올려놓은 그 작년도 모의고사를 가지고 동사만 쫙 뽑아놓은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한번 게시글을 확인해 보시면 될 건데요. 그것조차 귀찮으시다면 이 영상 밑에 영상 설명란에 제가 그 고3 모고 기출동사에 그 자료가 있는 그 주소를 남겨놨으니까 그거 클릭해서 들어가셔서 다운받아서 한번 가열차게 암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암기하지 마시고 꼭 이 예문도 살펴보시고 그리고 비슷한 동사끼리 암기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동의어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반의어까지는 바라지도 않겠어요. 동의어는 꼭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정말 내가 어휘가 너무 약한 것 같아요 라고 생각을 하시면 선생님이 또 그 어원으로 어휘 학습하는 방법 이거를 또 남겨놨어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영상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그것도 제가 주소를 이 영상의 설명란에다가 남겨두겠습니다. 그래서 전 너무 불안해요. 저는 이 어휘가 진짜 너무너무 안 돼 있어요 하시는 학생들은 사실 그 책을 보고 이 접두사, 두사와 접미사 요거 파악하는 것을 급하게 좀 빠르게 한 열흘 만에 좀 해주셔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것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요 빈출 동사 한번 또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휘 추론력이 올라가게 돼요. 여러분들이 1등급 학생들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1등급을 받는데 영어를 아주 잘한다고 해서 그 학생들이 모든 지문에 나와 있는 모든 어휘들을 다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아이들 뭐가 좋으냐면 어휘 추론력이 좋은 거예요. 어떤 어휘를 보고 자기가 잘 모르더라도 문맥상에서 이제 분위기상 이 어휘가 어떠한 어휘일 것이다, 어떠한 의미일 것이다, 이걸 추론해내는 거고요. 이 문맥에 맞는가 안 맞는가 이런 것을 판단해내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딱 그 어휘를 봤을 때 어근 부분만을 보고 그리고 접두사를 적용하고 접미사를 적용해서 아 이게 이러한 뜻이구나 라고 이제 추리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어휘 추론력인데요. 이걸 키우기 위해서는 일단 접두사와 접미사에 대한 이 확실한 지식이 좀 있는 게 아주 유리하고요. 그리고 나서 빈출 동사를 보면서 좀 암기를 시도해 보시는 게 좋은데요. 근데 여러분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거는 여름방학 때 좀 빨리 훑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제 수능 특강 영어 듣기 교재를 활용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보통 제 학생들한테도
그것부터 먼저 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제가 이것은 바로 이전 영상에서 수특 영어 듣기 교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말씀을 드리면서 굉장히 구구절절히 말씀을 드렸어요. 시간이 없잖아요, 우리가 일단은. 그래서 듣기 교재를 중점적으로 활용을 해서 시각, 청각 등의 감각 등을 동원해서 여러 번 듣고 계속 모르겠는 어휘는 딕테이션 스크립트 밑에 적으면서 그 맥락상의 이 상황상의 흐름을 알면서 그 속에서 이 어휘가 이렇게 쓰였구나를 이해하고 가시면 그냥 여러분들이 어휘와 뜻을 계속 적으면서 깜지 쓰면서 막 외우려고 몸부림치는 것보다 훨씬 더 쉽게 어휘가 습득이 되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듣기 실력도 올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 그래서 이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수능특강 영어 듣기 교재 활용하는 것, 그리고 문맥 속 학습입니다. 단어장 자꾸 보려고 하시는데요. 지금 고3 때 단어장 볼 시간이 어디 있었나요? 지금 다른 거 할 거 되게 많잖아. 그치? 단어장보다는 실제 문장과 지문 속에서 단어의 쓰임을 파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알았지? 그래서 수업을 열심히 들으세요. 수특이건 수완이건 수업을 열심히 들으면서 이 어휘가 여기서 이렇게 활용이 됐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넘어가시고 계속 또 반복이 됩니다. 그런 어휘들이. 그럼 이거 지난번에 이렇게 쓰였는데 여기서도 이렇게 쓰였구나 하면서 습득해 가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고1이라면 단어장을 활용하라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근데 지금은 그거 안 돼. 지금 그거 했다가는 다른 과목들도 다 망합니다.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실제 문장과 지문 속에서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그리고 모고 지문 속에서 단어의 쓰임을 파악하면서 계속해서 꾸준히 보시고 이게 이거였지 계속 이러면서 이제 습득해 나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매일 20개 이상의 새 단어를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이 이 수특, 수완, 모고를 풀고 수업을 들으면서 맞닥뜨리는 어휘들만, 그 어휘들 중에 10개의 단어들만이라도 확실히 익히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실용적으로 접근을 하자, 어휘를. 지금 따로 어휘 시간을 내서 할 게 없고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듣기를 활용하고 그리고 기출동사 볼 생각이 있으면 여름방학 때 기출동사부터 먼저 빨리 훑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았지? 하루아침에 쌓이지 않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내가 오늘 외웠던 어휘들 한번 자기 전에 쓰고 자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 내가 요걸 얘기 안 했구나. 자기 전에 내가 기억하는 어휘를 연습장에다 써봐. 10개 정도 쓰고 그 뜻이 기억나면 쓰고 기억이 안 나면 조사해서 또 쓰고 나 오늘 요거 내가 익혔구나 한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더 보세요. 한 번 더 봐. 그리고 이거를 주말에 한 번 더 시간을 갖고 좀 이렇게 들여다보면 기억이 많이 나실 겁니다. 저는 시간차 학습, 레이어드 학습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어떻게든 우리의 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걸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방법 말씀드리는 거 이거 진짜 꿀팁이다. 알았지? 꼭 이렇게 공부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법이 불안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 자, 그죠. 문법 불안할 수 있어요. 자, 일단은 품사, 시제, 태. 요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거 기본 개념은 확실히 이해하고 간단한 예문으로 연습하는 거, 네. 천인문처럼 좋은 교재가 없어요. 저는 천인문 교재를 보고 더 이상의 교재가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했고, 그래서 제가 교재 쓰기를 멈췄습니다. 실제로 그러합니다. 전 천일문이 너무 좋은 교재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기초문법 정리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천일문으로 하루에 10문장씩 내지는 각각의 그 주제로 해서 품사, 나눠져 있잖아요. 그죠? 이걸 해서 한번 잘 읽고 넘어가 보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품사의 기능과 위치 확인하는 것은 또한 이거 궁극의 문법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궁극의 문법 품사편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본 시제 활용과 의미 차이를 이해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요즘 되게 위험한 사람들이 많은데요. 문법 중요하지 않다. 수능의 문법이 웬 말이냐.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문법 몰랐다가.
문장 어떻게 파악해요? 그리고 또 현재 완료, 용법 가르는 거, 완료, 경험, 결과, 계속. 이거 뭐 가르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 않은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미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기본 시제 활용은 물론이거니와 의미의 차이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따로 문법적 보시지 않게끔 제 수업 내에서도 엄청나게 또 말씀을 계속 드리고 또 드리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본 시제 활용, 의미 차이 이런 것까지 한번 요 베이직만 보셔도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중급 문법으로는 가장 필요한 것이 관계절, 분사구문, 가정법이에요. 자, 이런 것들도 제가 수업하면서 엄청나게 설명은 하고 있지만 사실 이것만을 위해서 제가 수업해 놓은 영상은 아직은 없습니다. 너무 바빠서 못했습니다. 겨울방학 때 했어야 됐는데 그땐 좀 게을렀네요. 자, 어쨌든 여러분 이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의 차이 이해하시는 거 되게 중요하고요. 이거는 뭐 관계대명사 다음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오고, 그쵸? 불완전절이 오고, 관계부사 다음에는 완전한 절이 온다 뭐 이런 건데 제가 좀 힘을 내서 여름방학 때 올릴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죄송합니다. 일단 약속은 못 드려요. 지금 하고 싶은 게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분사구문의 다양한 형태와 의미 파악하는 것에서 분사구문도 상당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내신 공부 열심히 하셨으면 아마 이 분사구문에 대해서도 좀 많이 연구를 해보셨을 텐데 어쨌든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천일문 기본을 펴세요. 그냥 문법책보다도 천일문 기본이 훨씬 낫습니다. 알았죠? 그리고 나서 고급 문법 응용할 때, 자, 실제 지문에서 문법 구조 분석하고 유형별 문제풀이 적용력 높인다고 하는데, 사실 유형별 문제풀이는 저는 지금 여기에서는 이 말을 쓸까 말까 하다가 일단 쓰긴 했는데, 저는 지금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지금 우리가 문법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할 그게 없습니다. 그냥 여기서 간단하게 천일문 기본에서 개념만 익혀서 빨리빨리 해석하는데 적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수능 기출문제에서 특정 문법 포인트 찾는 거는 여러분들 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오답이라던가 아니면 해석을 할 때 내 해석이 이제 조금 좀 잘못되게 하는 그런 지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지점들을 파악해서 그 부분의 문법을 다시 한번 찾아보는 것, 무엇으로? 천일문 기본으로 찾아보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여러분 이런 것들은 제가 수능 완성 수업을 할 때도 뭔가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저한테 댓글로 이제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얼마든지 꼼꼼하게 수업해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저도 지금은 이건 꼭 하고 싶어요. 요 수업, 요 관계대명사하고 관계부사, 그리고 분사구문, 이건 정말 요 태까지 해서 꼭 하고 싶은데, 지금 선생님이 그 시간이 될지는 아직 제가 잘 몰라서 지금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법은요, 이해와 적용이 필요해요, 여러분한테는. 물론 서술형을 할 때 내지는 어법 문제를 많이 풀어야 했던 그런 내신 때는 굉장히 중요했지만 지금 그래서 그 내신 학습을 통해서 문법이 다져진 학생들라면 그닥 어려움이 없겠지만은 자, 문법은 어쨌든 지금 이 수능 영어에서는 이해와 적용이 중요해요. 그래서 예문들, 예문 어디 있어요? 수능 특강이 있다고 수능 완성이 있고요. 예문을 통해서 그 문법이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한번 체득해 보시고요. 네, 여기다 얘기했잖아, 그치? 정리된 문법을 원하면 뭘 보라고요? 천일문 기본을 차라리 보세요. 이게 제일 낫습니다. 아주 실용적으로 문법을 정리 잘 해뒀거든요. 선생님도 시간이 나는 대로 꼭 제가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요 문법들을 한번 정리해서 수업을 꼭 궁극의 문법에다가 올려보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아주 상세한 영어에서 여러분이 느끼는 이런 답답함들을 다뤄봤다면 지금 이제 문풀 스킬, 독해 방법, 이거 어떻게 조화시키느냐, 이제 이것도 한번 다뤄봐야 되는데요. 자, 지금 봐봐. 지문 구조 파악하는 것, 선생님이 항상 이제 얘기를 할 겁니다. 문제 풀 때 어떻게 하시라고. 일단은 나는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 우선 읽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제 풀 때는 이렇게 접근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문제 먼저 읽기는 사실은 우리가 문제는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쵸? 어느 정도는 다 그 유형을 파악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유형 파악하고 있으니까 굳이 볼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요건 조금 남겨두고, 이제 제끼고, 그리고 나서 키워드 체크할 때, 문제에서 주어진 핵심 단어를 지문에서 빠르게 찾아. 자, 이거 언제죠? 안내문, 그쵸? 안내문, 설명문, H브리치. 요거 할 때 우리 많이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문제에서라고 했지만 사실은 선지에서도 이게 가능합니다. 선지. H브리치 문제 선지할 때. 뭐 이런 문제풀이 스킬 사실은 굉장히 더 다양한데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가끔 가다 보면 선생님들이 설명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너무 스킬 위주로 가도 안 됩니다. 우리 독해 방법도 생각 안 하면 안 돼요. 일단은 이렇게 요 문제에서 주어진 핵심 단어 내지는 이렇게 안내문 설명문에서의 뭐 일치 불일치 이런 거 풀 때 요 핵심 단어를 지문에서 빠르게 찾는다고 했잖아요. 자, 이거는 스캐닝하고 연결이 돼요. 이런 스캐닝하고 연결이 되고요. 그러니까 특정 정보나 키워드를 찾기 위해 글을 빠르게 훑어보는 기술. 그리고 스키밍 같은 경우에는요, 저는 이 지문 구조 파악을 먼저 하시고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을 우선 읽고 나서 그 다음에 스키밍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단락별 요약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우리 지문에선 단락별 요약 뭐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냥 단락이 아니라 하나의 단락이지, 거의. 나중에 뒤에 가서 이제 두 문제 장지문이나 세 문제 장지문, 요때나 이제 우리가 단락을 좀 따져볼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 이러한 기술들이 있는데, 진짜 영어 문제를 푸는 수능식의 이런 영어 실력 향상을 위해서는요, 이 두 가지 접근법을 균형 있게 발전시켜야지 이 기술만 오라, 이 기술대로만 해 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하고요. 아, 독해만 제대로 하면 돼. 이것도 위험합니다. 지금 독해 실력만을 묻는 게 아니라 이 글을 정확하게 제대로 빠르게 읽어내릴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이제 목표로 하는 것이 이 수능 학습이기 때문에 저는 이 두 가지가 다 균형 있게 발전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선생님 수업에서는 그래서 요거를 적절하게 어떻게 하는가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근데 항상 제가 제일 많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 꼭 읽어라. 그리고 스키밍을 하면서 중간에 연결사에 집중해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하면 정답률이 60% 이상으로 올라갈 겁니다. 요 두 개를 잘 결합만 시킨다면 말이죠. 알았지? 그리고 요 키워드 체크 요것도 되게 중요한 거고. 그래서 문풀 기술만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요. 독해의 근본적 향상 이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수능 특강을 그렇게 미친 듯이 수업을 한 겁니다, 여러분. 자, 그냥 그동안 그저 그렇게 학습해왔던, 그냥 시험 보고, 못 봤어, 몇 등급이야로만 끝났던 모의고사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이제 대충 보이시고, 수능을 정말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좀 보이시죠, 여러분? 어휘도 그냥 막 어떤 책을 사서, 문법도 모자라니까 교재부터 사서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문제를 풀어제끼면서 진도만 나가야겠다. 이것도 아닙니다. 저는 상세하게 각 영역에 대해서 영어 학습의 각 영역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여러분들 이젠 좀 신중하게 접근하실 때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드릴 거 한번 또 보겠는데요. 네, 시간이 모자라는 경우 정말 내가 문제 푸는데 선생님 시간이 너무 모자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 시간 배분 전략을 한번 짜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존의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근데 너무 쉬운 문제를 푸는 거는 전 좀 반대예요. 차라리 5월달 모고를 다시 본다거나 아니면 수능 특강 뒤에 있는 테스트 아니면 수능 완성 뒤에 있는 테스트 자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한번 그 테스트 풀어보면서 시간 배분을 어떻게 내가 하고 있는지 한번 먼저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체 시험 시간을 이제 문항수로 나눠서 문제당 평균 시간을 계산해보면 쉬운 문제는 1분 이내, 보통 문제는 1분 30초, 어려운 문제는 2분 이상 이렇게 이제 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능 영어가 45문항에 70분이라고는 하지만 거의 한 17문제가 20분이에요. 이게 바로 듣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린 독해에서 거의 한 50분의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이 50분의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의외로 시간이 많이 모자란다고 하면서 그냥 어려운 문제에서 시간이 많이 들지요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쉽게 치고 나갈 수 있는 유형의 문제들도 분명히 있는데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글의 구조를 잘 모르고 있다거나 정확한 독해 방법을 몰라서 처음에 당황해버리면 시간을 굉장히 많이 잡아먹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모자란다고 하는 것은 선생님이 이전 앞에서 그 지문을 읽어 내려가는 방법이라던가 자, 이런 것들 다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것만 잘 적용해도 충분히 줄어들 수가 있어요. 알았지? 그리고 우선순위 설정하는 거 요즘 여러분들 많이 하시는데요. 이거를 할 때 주의할 점은 바로 뭐냐? OMR 카드 실수가 많이 납니다. 먼저 풀고 내가 풀 수 있는 거 먼저 풀고 OMR 카드를 먼저 작성을 하면서 이 단어를 하나 그 문항을 하나 밀려 쓰거나 땡겨 쓰거나 이런 식의 OMR 카드 사고가 되게 많이 일어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문제 푸는 우선순위 설정에서 좀 여기서 문제가 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말은 맞아요. 이렇게 확실한 문제, 내가 풀 수 있는 확실한 문제부터 해결을 하고 어려운 문제는 표시하고 나중에 검토를 하고 시간 내 모든 문제 답하는 게 목표긴 한데 자, 지금 이렇게 했을 경우에 확실한 문제부터 해결하고 어려운 문제 표시하고 나중에 검토할 때 요 중간에 OMR 카드 하지 마세요. 괜히 OMR 카드 했다가 나중에 더 난리 나는 수 있습니다. 땡겨 쓰거나 밀려 쓰거나. 그래서 또 OMR 카드 새로 받으려고 하면 이미 시간은 지나가 있고 상당히 위험합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난 후 문제풀이가 다 끝난 후에 OMR을 하셔야 되고요. 이 연습까지 우리가 평소에 문제를 풀 때 해놔야 하는 거예요. OMR 카드까지 넣지 않고 연습을 해버리면 시간 관리하는 거 정말 못하게 됩니다. 알았죠? 그리고 이 시간 감각 익히기는 선생님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서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제 이걸로 좀 시간을 익힐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이거는 조금 있다가 올려드릴 거예요. 한 2주 정도 있다가. 정기적으로 모의고사를 보는 건 좋지만 항상 이 정기적인 모의고사는 무엇과 함께 해야 됩니까? 선생님이 처음에 말씀드렸죠. 바로 오답 복습입니다. 오답 복습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타이머도 꼭 있어야겠죠. 핸드폰으로 하겠어요 라고 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저는 스탑워치나 타이머도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채널에도 일단 수면 제가 이제 잠깐 쉬는 20분 수면할 수 있는 타이머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여러 타이머들을 좀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자, 이 타이머를 활용한 연습으로 시간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 상당히 중요합니다. 실전과 동일한 조건에서 연습하는 것도 중요해서요. 내가 그냥 독서실 자리에 앉아서 쭉 푸는 것보다는 조금 확 트여 있는 곳에 가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그 사람들이 다 나와 함께 시험을 보지 않더라도 약간은 좀 소음이 있는 곳에 가서 카페도 좋아요. 그냥 근데 카페에서 그렇게 하루 왼종일 앉아있으면 그건 좀 안 되지 않을까? 근데 도서관이라던가 좀 탁 트여서 여러 명이 앉아있고 살짝의 웅성거림이 있는 곳에서 집중해서 시간을 지켜서 문제 풀어나가는 것. 저는 그것을 더 추천드립니다. 너무 조용한 내 방 안에서 내 독서실의 자리 안에서 푸는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 수능장은 여러분 생각보다 그렇게 조용하지 않아요. 가보시면 압니다. 알겠죠? 그래서 매주 1회 이상이라고 했는데 1회 정도만 해도 좋습니다. 실전 시간 연습하시고 시간 부족의 유형을 집중 훈련을 한다고 했는데 문제를 많이 풀라는 소리가 아니라 내가 왜 이것이 부족한지 그 분석을 해보세요. 그 유형에 대해서
시간 부족의 이유를 분석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푸는 순서 최적화하고 패턴화하는 것, 이것도 만들어둬야 되기 때문에 저는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의 뒤에 테스트 부분도 되게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그런 교재들이 있어서 지금 이제 또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뭐 이거야 워낙에 이제 공부해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수능 완성, 그리고 또 EBS 봉투 모의고사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우리가 이거 수능 특강하고 수능 완성 그리고 여기서 영어랑 영독 다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발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문제 푸시고 자 이거야말로 문제 풀고 오답 분석하고 요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저기 해석 안 되는 문장 분석하고 내가 앞에서 계속 얘기한 것들이 있습니다. 어느 문법이 모자라는지 어느 문법이 내가 모자라나 아니면 어떤 어휘가 내가 잘 안 외워지나 구조는 파악했니 듣기는 어떠니 계속 물어봤죠. 자, 여기 이 수능 특강의 영어랑 영독을 풀면서 그것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7월 달부터는, 7월 중순부터는 이제 수능 완성을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수능 완성만 다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수능 특강도, 만약에 영독 안 했으면 꼭 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쉽게도 영독은 제가 다 수업을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영독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해보시고 나 이 지문 너무 어려웠어요 라고 하면은 계속해서 댓글로 신청하시면 꼭 녹화해드리겠습니다. 녹화 후 업로드 할 거니까 요거는 남겨주셔도 괜찮아요. 수능 완성 수업은요, 제가, 수능형 수업과, 그리고 내신을 위한 수업, 둘 다를 올려드릴 겁니다. 일단은 실전 감각을 키울 수 있게, 저도 수능형의 수업을 할 거니까요. 요거는 정말 심화 교재예요. 여러분 7월부터 집중적으로 학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먼저 살 건 사실은 수능 완성. 알았지? 근데 만약에 수능 특강에 영독 안 봤어요. 영독 꼭 하셔야 되고요. 영어 안 했어요. 하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50% 간접 연계라고 하더라도 정말 필요합니다.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여기서 그냥 EBS 봉투 모의고사라고 했는데 여러분 작년부터의 기출 모고는 괜찮아요, 수준이. 그렇지만 이게 예전 거는 조금 덜 어려워요. 오히려 좀 작년부터 많이 어려워진 그런 느낌이 있고 특히 듣기도 그러합니다. 어휘 수준도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저는 기출 모고보다는 작년 거를 제외한 기출 모고보다는 이 EBS 봉투 모의고사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있고요. 실전 모고. 그리고 봉투 모의고사 시즌 1이 있고 시즌 2가 있습니다. 그거 외에도 봉투 모의고사 이제 고난도 하이퍼라고 있어요. 이것도 고난도 하이퍼도 있고요. 그리고 나서 직전 보강 클리어 봉투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저는 이 EBS의 모의고사는 다 풀어보시고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도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서의 뒤에서 나온 그런 테스트 부분들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모의고사처럼 활용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굉장히 독특하게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자, 글의 구조를 파악하거나 문장 구조 파악할 때 어려우신데, 자, 이거는 국어입니다. 국어이지만
영어하고도 굉장히 일맥상통한 면이 있어서요. 저는 이 나쁜 국어 독해 기술 좀 한번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설명이 상당히 상세하게 적혀져 있고 마치 과외 선생님한테 내가 과외받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을 거예요. 그리고 문장을 정말 제대로 읽는 방법을 알고 있는 학생들이나 문장을 제대로 읽는 학생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요즘 정말 많이 부족해 보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여름방학 동안에 이 나쁜 국어 독해 기술 한번 끝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영어도 국어력이 있어야, 국어 능력이 있어야 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나쁜 국어 독해 기술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부터 정말 재미있을 겁니다. 그 꼬리, 머리, 문장을 그렇게 보면서 정확하게 읽어 내려가는 것을 이제 처음에 설명을 하는데요. 그때도 제가 학생들 데리고 수업을 해보면 애들이 어찌나 기기묘묘하게 답이 다 다르고 황당한 답을 얘기하는지 정말 재밌거든요. 설명을 꼼꼼히 읽어가면서 풀어보시면 여러분들 이거 정말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실 수 있어요. 제가 의대를 보낸 학생들이건 스카이를 보낸 학생들이건 정말 모든 학생들이 한 입으로 이 수업은 정말 좋았다. 이 교재는 정말 인정합니다. 라고 했던 교재가 바로 나쁜 국어 독해 기술이었습니다. 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요. 제가 지금까지 팔아드린 책이 엄청나게 많을 거지 제가 이 사람들에게서 무슨 돈을 받진 않았으니까 정말 선생님이 이건 여러분들께 필요한 교재라고 생각이 돼서 이번 여름방학 때 꼭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능 빌드업이라는 교재가 나왔어요. 독서도 있고, 뭐, 다른 과목도 있으며, 영어 독해도 있는데요. 자, 수능에 필요한 모든 기술이 탑재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저는 요 교재는 한번 보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봉투 모의고사 하는데 바빠서 이거 어떻게 해요? 하는데요. 시간을 내서 공부할 만한 그런 교재를 말씀드린 거니까요. 너무 할 게 많지 않아요? 라고 하기보다는 진짜 좋은 교재를 가지고 확실하게 공부하시는 게 여러분 남는 겁니다. 난이도가 쉬웠던 모고 지문만 해가지고 계속 풀어보면서 나는 1등급이야, 나는 2등급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는 것은 별로 좋은 학습 방법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내가 어느 부분이 모자란지를 보고 그 부분을 파고들 수 있도록 최적의 교재를 갖추는 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꼭 해야 할 일이에요. 알겠죠? 자, 이제 생활적인 면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수면 시간이 6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학습 효율이 34% 감소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고요. 청소년의 최적 수면 시간은 7시간에서 8시간인데 저는 그래서 6시간에서 7시간을 추천드립니다. 8시간까지 자면은 어머님께서 상당히 좋지 않은 표정을 하시고 바라보실 게 분명하며 여러분들도 공부할 시간이 많이 모자라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6시간에서 7시간을 저는 항상 추천을 하고요. 생활 리듬 최적화 전략이 좋은데요. 매일 같은 시간에 취침하고 기상하기. 제가 듣기 같은 경우에는 1시 10분에 꼭 들으시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같은 시간에 취침하고 기상하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 기상할 때요. 방학이니까 좀 늦게 일어나면 안 되나요? 라고 하는 학생들은 안 돼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부터는 남은 몇 개월 동안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야 되는데 수능 시간과 맞춰서 일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적어도 6시에는 일어나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12시에 자서 6시에 일어나는 것. 요걸 좀 습관을 많이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새벽에 공부해야 잘 되는데요. 지금은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건 나중에 대학에 가서 하시고요. 지금은 시험을 우리가 1년지 대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적어도 6시부터 한 6시 반부터 오후 5시까지는 정말 뇌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때 잠에서 완전히 깨서 내가 공부를 해주고 하는 시간에 이 시간에 몰빵을 해줘야 됩니다. 물론 학교 다닐 때는 이게 이제 학교에만 또 있기 때문에 공부할 시간이 많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이후까지 하겠지만 그래도 저는 12시 반에는 무조건 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6시에서 6시 반, 6시 30분에, 12시 30분에서 6시 30분까지는 오케이.
하지만 1시를 넘겨서, 알았지? 1시를 넘겨서 막 7시 반까지 자고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 뇌가 깨어 있어야 돼요. 수능 시험을 볼 때. 근데 막 밤늦게까지 자다가 좀 늦게 일어나고 하는 게 습관이 돼버리면 수능 시간에 특히나 국어 때 정말 정신 못 차릴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꼭 여러분들 요 시간, 수면 시간 좀 지키려고 노력 많이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런 경우 있어요. 2시에 자서 4시에 일어난다. 자, 이런 경우에는요, 저는 한 5시쯤에 한 20분 정도 자는 거 추천드립니다. 선생님 왜요? 낮에 자면 안 돼요? 네. 수능 보는 시간이잖아요. 수능 보는 시간엔 뇌가 계속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 시간 동안은 자면 안 돼요. 차라리 5시가 돼서 한 20분 정도 자주는 거는 그건 차라리 나은 것 같아요. 취침 1시간 전에는 그냥 내가 그날 배웠던 것을 쓰거나 하면서 좀 전자기기 사용을 좀 멀리 하시고요. 그리고 카페인 섭취는 오후 2시 이전으로 제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는 4시 이후에 안 먹기도 해요. 그리고 주말에도 평일과 비슷한 수면 패턴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20분, 30분의 낮잠이라고 했는데요. 저는 5시 이후로 미루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자는 시간이 계속해서 되어버리면 여러분 정말 힘들 거예요. 시험 볼 때 굉장히 힘듭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활 리듬을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그리고 수면을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시험에서 실점한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어요. 나를 최대한 시험에, 수능에 최적화된 그런 병기로 만들어야 됩니다. 변기 아니고 병기. 알았지? 완전 수능을 위해서 싸우러 나가기 위한 최적의 조건으로 나의 몸을 만들어 놔야 돼요. 나의 뇌를 그렇게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생활 습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알았지? 규칙적인 수면. 이건 또 두뇌 활동과 기억력 향상에 필수적이니까 여러분들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다 보니까 내용이 너무 많아져서 나도 좀 당황스러운데 일단은 내가 얘기해주고 싶은 건 다 얘기할 거야. 자, 지금 봐봐. 목표 설정을 먼저 하고 나서 계획 수립으로 가는 게 중요합니다. 언제나 마찬가지 무엇이든 학습 방법뿐만 아니고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원래는 목표를 먼저 설정하고 그 목표에 맞추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단기 및 장기 목표를 설정하는데 그러면 저는 저의 목표는 2등급이요. 저의 목표는 1등급이요. 네, 그런 거 말고 학습에 있어서의 진도의 목표 정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이 이거를 이제 이 목표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세우냐면 지금 7월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7월이니까 7월 달부터는 일단 수능 학습에 적응하자. 적응을 목표로 하겠다. 저는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8월 달까지는 내가 부족한 어휘를 듣기로 내지는 기출 동사로 어느 정도 잡아보겠다. 그래서 이걸 좀 끝내보겠다. 라거나 아니면 내가 문법을 못해. 그럼 8월 달까지는 내가 어렵고 힘든 문법을 관계사라던가, 그치? 분사라던가 마스터하겠다. 아니면 이런 거 괜찮아요. 7월 달에 선생님이 올려줄 거거든요. 연결사 마스터하겠다. 이런 거 너무 좋지. 그치? 이런 식으로의 목표를 설정을 하는 겁니다.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단기 및 장기 목표를 설정을 해서요. 월간, 주간, 1일이라고 하는데 주말에 주간으로 한번 이 1일 목표로 세웠던 것들이 제대로 됐는지 체크 정도만 하세요. 월간 목표, 주간 목표, 1일 목표, 아이고 이거 세우다가 끝납니다. 알았지? 월간 목표는 정말 이렇게 되게 간단하게만 목표를 세워보세요. 그래서 현실적이면서도 도전적인 목표를 수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9월쯤이 되면 문장 독해는 내가 딱 10문장 봤을 때 10문장 중에서
한 8개는 무리가 없도록 하겠다. 이런 목표가 좋은 거야. 알았지? 그래서 목표를 설정한 다음에는 계획을 수립하는데 요일별, 시간대별 학습 과목 배분하는 건데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매일 모든 과목을 해야 됩니다. 자, 이런 거 있잖아요. 수학학원이 월, 수, 금이어서 내가 월, 수, 금이니까 뭐 일요일하고 화요일하고 목요일에는 수학 숙제에 전념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한다거나 그리고 월수금 저녁 때는 타과목을 하겠다. 뭐 이런 것은 굉장히 저는 비추합니다. 매일 모든 과목을 하셔야 돼요. 공부 시간은 어떻게든 만들어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만 학원에 가거나 해서 숙제를 하는 날이 좀 길어지면은 1월화일 때는 1월화에는 수학을 좀 더 많이 한다거나 수학을 뭐 3시간 하고 영어는 1시간 하고 뭐 국어는 2시간 하고 뭐 사탐 과탐은 또 1시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월요일 날 이제 수학을 갔다 오고 난 다음에는 수학은 1시간만 하고 이날 영어를 2시간을 하고 국어를 뭐 1시간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학습 과목을 시간대별로 요일별로 좀 배분하는 게 중요합니다. 약점 과목에 더 많은 시간을 할당하라고 하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수학이나 그런 것에 더 신경을 많이 쓰겠죠. 그냥 꾸준하게 저는 하루 2시간 정도만 영어에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새벽에 일어나서 하더라도 밤에 하더라도 틈틈이 하더라도 다 합쳐서 2시간은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1시간 정도는 듣기가 될 거고 나머지 1시간 정도는 아마 이제 독해 공부가 되겠죠. 그래서 내가 전에도 다른 영상에서 듣기 학습 영상에서 얘기했지만 듣기를 통해서 어휘를 같이 하라고 했고 그 다음에 독해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듣기 1시간, 독해 1시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것 같습니다. 뭐 약점 과목이 영어다 그러면 하루에 3시간 가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그러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요. 알았지?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야? 매일 모든 과목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집중학습하는 거예요. 계획에 따라서 방해 요소 제거하세요. 그 방해 요소가 친구다. 제거하십시오. 집중적으로 학습하셔야 되는데요. 자, 공부를 그렇게 많이 안 하다가 지금 수능을 앞두고 해야 될 때 너무 막막하고 힘든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학생들은 제가 요거 추천드리는데요. 포모도로 기법입니다. 요거 선생님이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자, 25분 학습하고 5분 휴식하는 거예요. 이걸 계속 해봐요. 이걸 계속해서 이어서 가다 보면 조금씩 이 25분이 30분이 되고 30분이 35분이 되면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점점씩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포모도로 기법을 지금 제가 제작 중에 있어서요. 좀 빨리 해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폰 및 주의 산만 요소를 제거하라고 하는데 참 쉽지 않아요. 그죠? 적어도 카톡이랑 인스타, 뭐 알림 꺼두기. 그리고 요즘 여러분들 잘하는 거 있잖아요. 집중 모드로 해두는 거.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주의 산만 요소에는 뭐 친구도 있겠고, 그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어쨌든 좀 제거해 주세요. 그리고 또 봤을 때 너무 아이돌이나 이런 거 빠져가지고 막 여기저기 덕지덕지 붙여놓은 거 절대 하지 마세요. 도움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좋아하는 아이돌 사진 붙여놓고 보다가 시간 5분 훌쩍 갑니다. 그래서 일단은 나의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요소다 제거하면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집중해서 한 다음에 성과를 점검해봐야 내가 정말 했었나? 할 수 있었나? 나는 할 수 있나? 주간 단위로 목표 달성도 확인하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듣기 학습할 때 이렇게 해보세요. 내지는 요 앞에서도 이 영상 앞부분에서도 이런 공부 방법이 좋아요 라고 막 얘기한 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효과적이면 유지를 하시고요. 비효율적이면 하지 마세요. 내가 추천했더라도 여러분들한테 맞지 않으면 안 하는 게 맞는 겁니다. 알았죠? 자, 이런 식으로 성과 점검하고 요렇게
여러분들이 학습 방법을 관리해 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고3이라고 하는 나이는요, 어떤 학생들한테는 정말 저주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너무너무 힘든 시간이라고 느껴지기도 하지만 사실은 내가 내 의지를 갖고 내 시간 관리를 할 수 있는 절호의 타이밍이기도 합니다. 부모님이나 어떤 다른 어른들에게 저는 이렇게 하는 게 제 효율에 맞아요 라고 하면서 내가 내 삶을 주체적으로 한번 계획해보고 그렇게 살아보는 그런 첫 번째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안 그런 학생들도 있겠지만 이전에 했던 학생들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 고3은 아무도 못 건드려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학습 방법이라던가 나의 시간이라던가 이런 것을 나의 의지로 관리하는 멋진 시기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의지로 내가 만들어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학원의 스케줄대로 내지는 부모님의 뜻대로 그냥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그냥 책상에 오래 앉아 있는다고 나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한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나의 문제점을 찾아서 그것을 보완하면서 주체적으로 내 학습을 관리하고 내 생활을 관리하고 내 시간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정서 관리가 중요해요. 제가 이런 색깔로 이렇게 한 거는 굉장히 마음을 차분하게 보이게 하는 색깔이기 때문에 저는 요번에 이 컨셉을 이렇게 초록색으로 잡았습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관리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478 호흡법이라고 해서 저도 가끔 합니다. 4초 들이마시고 7초를 유지한 다음에 8초 내쉬기인데요.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아요. 실제로 8초를 내쉬고 싶은데 4초 만에 다 내쉬고 그 시간을 어떻게 하지? 응? 이런 생각할 때도 있거든. 근데 한번 심호흡해보는 거 한번 시도해보세요. 그리고 하루 10분 정도 잠들기 전에 마음 챙김 명상 같은 거를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나는 오늘 하루 정말 열심히 보냈네. 와, 오늘 진짜 나 정말 대단하다. 나는 정말 잘 될 사람이구나. 내가 안 되면 누가 잘 되겠어. 이렇게 스스로를 다독여주는 내지는 오늘 공부하기 힘든데도 어떻게 해서든지 하려고 노력해준 나 자신 정말 칭찬해. 나 내일은 좀 더 오늘보단 많이 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자신의 마음을 다독이는 명상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벼운 운동은요, 2, 30분의 걷기만으로도, 그리고 또 스트레칭도 좋아요. 요가도 좋고. 근데 2, 30분 정도 투자해서 한번 아침이나 저녁 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취미 활동. 고3인데 무슨 취미 활동이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니요, 그러지 마시고요. 고3도 사람이잖아요. 그죠? 주 2, 3회 한 10분이라도 기분 전환이 될 수 있게 친구와 배드민턴을 친다거나, 알았지? 아니면 좋아하는 아이돌의 영상을 본다거나 하면서 스트레스를 좀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스트레스 관리 정말 중요하고요. 스트레스를 피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스티븐 스필버그라는 유명한 영화 감독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다른 영화 감독이 물었어요. 영화 만들 때 언제가 제일 불안했어? 라고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언제가 제일 불안했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스티븐 스필버그가 차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난 불안했어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런 아주 위대한 영화의 거장조차도 불안감이라는 것, 이것을 안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봉준호 감독 아시죠? 그분도 굉장히 불안감을 잘 느끼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안감 때문에 자신이 오늘날 그런 영화를 만들 수 있었고 업적을 남길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신 분도 봉준호 감독입니다. 여러분들이 불안함이 너무 많다고 해서 이게 너무 문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불안감을 벗어나고자 무엇을 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일단은 나의 마음 챙김을 좀 잘 하시고요. 이런 스트레스나 불안감이
오히려 여러분을 학습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좀 더 완벽하게, 좀 더 꼼꼼하게, 좀 더 치열하게 공부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될 수 있으니까 절대로 피하려고만 하진 마세요. 그 스트레스에 짓눌리는 게 아니라 그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처리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의 방향을 전환해 보세요. 안 그러면 스트레스에 매몰돼서 공부가 효율이 안 날 겁니다. 알았지? 그래서 긍정적인 마인드셋 유지하시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문제 틀리는 거 되게 싫어하는 학생 많아요. 근데 문제 틀리는 거 왜 싫어하는지 알아? 내가 지금 등급이 떨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야. 틀렸네? 그러면, 이제 내가 이걸 통해서 배워야겠다. 배움의 기회로 인식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나눠드리는 워크시트 혹시 기억하시나요? 선생님이 수능 특강 수업하면서 워크시트 엄청나게 많이 올려놨습니다. 각 지문마다. 그죠? 근데 그 워크시트 앞에 보면 기억이 나세요? 활용 방법 해서 퀵 체크 한 다음에 활용 방법. 이거 선생님이 그 옆에 그 세 번째 줄에 썼을 겁니다, 아마. 처음부터 다 맞을 필요는 없습니다. 틀린 것을 암기하는 것이 학습입니다. 틀리면 오히려 반가워하며 암기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자, 틀린 것, 실패를 배움의 기회로 인식하세요. 그게 여러분의 학습을 더 즐겁게 만들 겁니다. 작은 성취에도 스스로를 격려하고 보상하세요. 나 정말 잘했어. 완전, 이 정도면 정말 수고 많이 했네 하면서 자기 스스로에게 보상으로, 초콜릿을 먹는다거나, 아이스크림을 먹는다거나, 엄마한테 치킨을 사달라고 한다거나. 알았죠? 그리고 완벽주의 좋지 않아요. 물론 나도 완벽주의 때문에 녹화가 계속 늦어지고 있지만, 자, 꾸준한 발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완벽하게, 오늘 하루 완벽하게 난 다 맞고 다 잘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어제보다 나으면 된 겁니다. 알았지? 오늘 하루만 내가 어제보다 나으면 돼. 이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긍정적 자기 대화로 자신감 향상시키세요. TV에 여러분이 가고 싶은 대학을 나온 그런 출신의 배우나 연예인이 나왔다. 내지는 그런 사람들의 사진이 편의점에 걸려있다. 그러면, 우리 선배님이야, 인사해. 이런 식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자기 대화. 알았지? 긍정적인 자기 인식. 이런 걸 통해서 자신감을 향상시키기 바랍니다. 알았죠? 이게 바로 정서관리였어요. 자, 여기까지가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남은 7월달 동안 여러분들이 꼭 생각해야 되고, 익혀야 되고, 해야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학습적인 면과, 그리고 또 생활적인 면까지 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해야 할 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이거 듣는 순간부터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전에 성적표를 펴세요. 아마 3월, 6월, 3월, 5월, 6월 성적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자, 이 성적표를 펴시고, 그리고 본인이 취약한 유형을 찾습니다. 자, 듣기에서 뭐라고 했죠? 화자의 유지. 정보, 계산, 그리고 담화 내용, 그리고 청자의 반응. 무엇이 약한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성적표에 다 나와 있고 여러분들이 그 성적표에서 틀린 유형만 문제지에서 찾으면 분명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독해에서도 본인이 많이 틀리는 유형인데 그 유형이 왜 틀렸는지 유형을 보시고 그 문제지를 펴고 문제지를 보면서 왜 틀렸는지 분석을 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나올 겁니다. 어휘가 문제인가? 아니면 독해가 문제인가? 독해가 문제일 때도 문법이 문제인가? 내가 구문 독해가 아예 안 되는가? 아니면 스킬이 문제인가?
이거를 다 따져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휘는 꾸준히 갑니다. 하지만 문법 모른다면, 자, 문법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이것은 7, 8월 내에 해결해야 됩니다. 알았죠? 구문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7, 8월 내에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따로 수업을 듣느냐? 제가 분명히 천일문으로 정리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구문 독해를 어떻게 하는가는 그냥 제 수업을 열심히 들으면, 내신형 수업을 열심히 들으면 거기 안에서 충분히 저를 따라 하시면 됩니다. 제가 독해하는 방식을 따라 하시면 돼요. 알았죠? 아니면 나는 기술이 부족한 것인가? 이건 다 되는데 기술이 부족한 것인가? 라고 생각한다면 그때는 기술을 말씀해 주시는 그런 수업을 듣거나 저도 수능 완성에서는 기술을 말씀드리는 그 수능 완성에 이제 수능형 수업이 있습니다. 그걸로 마스터를 해주시면 됩니다. 어휘랑 듣기는 무조건 꾸준히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물론 독해도 꾸준히 해야겠지만 일단 7, 8월에 끝내야 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내지는 힘든 문법이 있었다면 그건 분명 찾아서라도 공부를 하셔야 될 겁니다. 유튜브에 굉장히 좋은 수업들도 많이 나와 있고 저도 정리해 놓은 부분이 있으며 특히나 이제 품사, 문장 성분, 문장 형식 이런 거 보시고 싶은 분들은 제가 저기 궁극의 문법에서 아주 자세하게 해놨어요. 부정사와 동명사까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봐주시면서 한 번 정리해 보시고 2번 정리하세요. 안 되시면 저한테 질문하시면 제가 그때그때 답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은 꼭 제대로 읽고 풀고 오답 분석하세요. 한 달에 한 번 기출 모고 한 달에 한 번이 아닌데 오 마이 갓 일주일에 한 번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너무 길고요. 1, 2주에 한 번도 좋습니다. 기출모고 혹은 봉투모고 교재 뒤에 이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 테스트를 풀고 오답노트 작성하면서 할 일 또 뭐예요? 시간. 어디서 가장 많은 시간을 쓰는가? 그거 꼭 아셔야 되고요. 알았지? 그래서 시간을 어떻게 해서 줄일 수 있을 것인가도 연구를 계속 해보셔야 되는데 선생님의 수능 완성, 수능형 수업을 들으면 좀 많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 어휘는 되도록 듣기 학습과 독해 학습을 통해서 익히는 게 좋고 너무 부족할 때에만 그때만 어휘책을 한 권 정도 정해서 무리 없이 진행을 합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능률복화, 그 정도면 내가 너무 부족하다면 능률복화부터 하면서 능률복화 어원편에서 뭐 보시라고 했죠? 네, 접두어와 접미사 보라고 했습니다. 어근을 외우려고 하시지 말고 접두어 부분과 접미사 부분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 어떻게 활용하는지도 선생님이 따로 영상으로 해놨던 거 있는 거 아시죠? 자, 듣기도 있습니다. 듣기도 꼭, 안 들으신 분들은 꼭 들어주시고, 시간차 학습 너무나 중요합니다. 스터디 플래너로 관리하면서 이전 학습 꼭 복습하시고요. 자, 다음날, 3일 후, 일주일 후, 자, 이렇게 되면은 이미 첫 번째 날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했잖아. 그 다음에는 한 달 후에 하시면 딱 좋습니다. 이렇게 5단계로 하시면 웬만해선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생활 리듬 꼭 지키고요. 여러분의 정서 관리 신경 쓰시는데 항상 해피할 필요는 없어요. 약간 불안하고 스트레스 받는 것은 정상입니다. 그걸 너무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하고 고통스러워 하시기보다는 그 시간을 오히려 활용을 해서 그 심리를 활용을 해서 불안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공부해야겠다라고 생각을 전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좀 정리가 되셨을까요? 제가 정말 최대한 집약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이거 아마 한 2달 걸릴 것 같아서 일단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공부하시면서 힘드신 점이 있으시다면 이 영상에 댓글 남겨주시면 또 제가 계속 댓글 달아드릴 테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한 번씩 들어주시면서 내가 정말 이거를 아직 안 했구나. 내가 요걸 놓쳤네. 처음엔 했었는데 이러시면서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지 않지만 그렇지만 또 적지도 않습니다. 지금 딱 시작해야 할 타이밍 아주 좋아요. 7월 15일 딱 그때부터 시작하면서 여러분 달리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잘 해보자고요. 이제 내 관리는 내가 한다. 내 학습 관리는 내가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열심히 달려나가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선생님이 끝까지 함께 할게요.